안녕하세요. 통계 분석 다섯 번째 시간. 이제 연관성 분석 중에서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 자, 연관성 분석. 자, 지난 시간에 피어슨 상관 분석 하면서 우리가 보통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교차 분석은요. 주로 명목척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교차 분석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차 분석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교차 분석은 명목척도, 서열척도. 서열척도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요. 교차 분석은 주로 명목척도에만 사용이 된다라고 익혀두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여기 사용되고요. 자, 구성된 자료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표를 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변수들의 빈도를 확인해서요. 그 빈도를 이용해 가지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자, 빈도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검정 통계량으로 이때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이런 말로 해가지고서 교차 분석을 대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표, 관측 빈도, 기대 빈도, 카이제곱 통계량,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교차표, 변측 빈도, 기대 빈도, 카이제곱 통계량,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 요것만 알면 우리가 5가지만 알면 교차 분석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차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두 개의 조사 요인에 대해서 자료값을 각각 행과 열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항목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는 표를 교차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표의 행, 열의 범주형 변수, 명목척도라고 제가 그랬죠. 자, 이런 변수를 구분해서 넣으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교차표는 최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자, 구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걸 갖다가 빈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구매 의사가 지역별로 자, 지역에서 있다 없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있다 없다. 자, 요런 걸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역별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관측 빈도, 기대 빈도, 이 두 가지 빈도에 해당하는 건데, 이 교차 분석 자체가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관측 빈도, 측정이 된 거예요. 교차표를 작성할 때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빈도를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의 빈도를 관측 빈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집한 거기 때문에 관측해낸 거죠. 그 다음에 관측 빈도는 여기 보면 observed frequency 이렇게 해가지고 O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OIJ 교차표이기 때문에 IJ를 표시하는 거죠. 자, 기대 빈도는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expected. 그래서 기대 빈도는 전체 빈도 n에 대해서 행과 열을 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교차되는 셀이 몇 번의 빈도가 확인될까 이걸 갖다 예상하는 그냥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기대 빈도는 n분의 ni 이렇게 각 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후에 열의 빈도를 갖다가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대 빈도는 전체 관측 수죠. 관측 수분의 ni, nj를 갖다가 곱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냅니다. 자, 이렇게 관측 빈도 직접 수집한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대되는 데이터, 기대되는 빈도를 갖다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차이가.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카이제곱 통계량을 가지고서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이 사이에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통계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얼마나 기대될 건지 예상하는 예상 데이터거든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자, 요걸 갖다 보는 그런 통계량이 카이제곱 통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교차표에서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의 모든 차이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음수가 나오면 각세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해줍니다. 우리 분산해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음수가 나와버리면 기대 빈도가 더 많아가지고 음수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곱을 해서 우리가 더해주는 거, 다 더해주는 겁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P 값을 확률 값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P 값 근데 카이제곱 분포의 유의 수준과 자유도에 따라서 결과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제곱에서 분포에서 자유도가 낮다라면 이게 이렇게 y축에 이렇게 가까이 붙습니다. 근데 자유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x축을 향해서 우측으로 쭉 나가면서요. 점점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되는 정기분포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도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하시고요. 카이제곱 검정 자체가 범주형 변수죠. 우리가 제가 명목 척도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명목 척도를 대상으로 연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도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자, degree of freedom 해가지고서 k-i. 그래서 k는 범주형 변수의 수입니다. 변수의 수예요. 측정값이 아니고 변수의 수. 우리 측정값 같으면 우리가 n으로 표시를 했겠죠. 자, 그게 아니고 범주형 변수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카이제곱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갖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차 분석을 할 때 적합도 검정을 하거든요. 자, 이 적합도 검정이라는 거는 왜 하냐면은 자, 우리가 표본에서 어떤 양자택일에 해당하는 빈도를 조사할 때 그 결과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자택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예제를 보면은 자, 100명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방학 때 휴가를 바다로 갈 건지 산으로 갈 건지 자, 이걸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다라면 양자택일에 대한 기대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산과 바다가 한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에 대한 차이가 적을수록 적합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대가 적합한가 안 한가 자, 요걸 갖다 우리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설을 수립을 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냐 산이냐 선호도가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왜 한다 그랬어요?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산은 서로 다르다, 선호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게 대립가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50대 50으로 똑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같다라는 게 우리가 귀무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세워졌다면 이거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카이제곱 통계량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관측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걸 나눠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대 빈도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50대 50. 자,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측정값을 보니까 바다는 68, 산은 32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명에 해당하는 표본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68에 해당하는 거 빼기 50을 제곱으로 하고요. 그럼 기대빈도 50대 50이니까 다 50으로 놓고 32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제곱. 이게 더해주면은 6.48 플러스 6.48 해가지고 12.9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당연히 양자택일이죠. 산이냐 바다냐. 그렇기 때문에 요 카테고리는 몇 개입니까? 자유도를 구할 때 K는 2죠. 그러니까 자유도는 2-1 하니까 1이 되겠죠. 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요 12.96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찾아야죠.
자, 이거 95% 신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알파를 0.0으로 일단 놓고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카테고리 산, 바다 두 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자유도는 1. 그 다음에 자유도가 1이니까 분포표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보니까 이 값이 3.841459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자, 근데 우리 12.96 계산해낸 검정 통계량보다 이게 작죠? 자,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작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의 기각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각력에 속한다는 건 뭘 기각한다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산과 바다에 대한 선호도는 같지 않다라고 H1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독립성 검정도 해야 됩니다. 자, 독립성 검정은 자, 적합도 검정이 어떤 한 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이런 한 가지만으로 검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범주들이 서로 독립적인가, 그 범주들이 독립적인가를 검정하는 방법. 자, 이거는 왜 이런 범주를 독립적이냐고 하면, 자, 아까 산과 바다, 휴가를 우리 산과 바다로만 갈까요? 외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외국으로도. 그러면은 자, 이 연구자가, 이 조사자가 실제로 산과 바다로 구분을 했는데 요거 범주를 갖다가 잘 구분한 것이냐 라는 걸 갖다 확인하는 과정이 독립성 검정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자, 근데 구매 의사가 있음, 없음. 이걸 지역 1과 2에 따라서 서로 이게 제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 독립성 검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매 의사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지역이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매 의사 있는 사람들 1지역, 2지역 다 합해 보니까 161명.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 164명. 그 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지역별로 지역 1에 사는 사람들이 206명, 2에 있는 사람들이 119명. 자, 이렇게 총 325명으로 우리가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해냈습니다. 독립성 검정 역시 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설 수립. 그래서 H0와 H1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검정 왜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구매회사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규모가설이 될 거고요. 독립적이지 않다, 다르다라는 게 우리가 대립가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빈도를 일단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대빈도는 우리가 각각 n, i, n, j에 해당하는 곱하고 n으로 나눠주는 거. 자, 그걸 갖다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1 구매의사 있음 해서 기대빈도를 보면 161명, 206명을 325명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1에 구매의사 없음 164명, 그 다음에 206명을 320으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지역 2에 해당하는 거 구매의사 있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걸 보면 161명, 119명. 그 다음에 지역 2에 대해서 구매의사 있음 없음 해서 보면 164명, 119명 해서 보면은 이 계산해 보면 102, 104, 59, 60.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기대빈도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대빈도를 추가한 교차표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자,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확인하는 통계량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카이제곱 통계량 이렇게 기대 빈도분의 관측 빈도 빼기 기대 빈도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다 더해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43.407이라는 답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카이제곱 통계량 구하는 이 공식은요, 이 공식 자체만으로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교차표에서 구성된 범주에 대한 자유도를 어떻게 하느냐? 행의 개수 빼기 1, 열의 개수 빼기 1.
요를 갖다가 서로 곱합니다. 근데 우리가 있음 없음 지역 1, 2 두 개씩이죠. 하니까 자, 요는 1이에요. 서로 1 곱하기 1이 되니까. 그래서 그 카이제거 분포표에서 확인하는 거죠. 자, 알파를 갖다가 우리가 99%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파를 0.01로 봤을 때는 우리가 6.634897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43.407보다 작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 아까와 똑같죠. 작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합니다. 기각하는 건 뭘 기각하는 거예요? 대립가설을 기각합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독립성 우리가 이렇게 지역과 구매선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차 분석의 전부 다입니다. 자, 실제로 교차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대 빈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기대 빈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관측 빈도는 탁탁탁 보이는데. 근데 기대 빈도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계산을 해내고 카이제거 검정 통계량을 기대 빈도를 끼워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공식만 제가 외우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다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 꼭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우리가 왜 실시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교차 분석에서는 전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회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